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봇의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봇의 그 작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거든요, 로봇은. 그래서 오늘은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로봇에게 명령을 하는 이 컨트롤러가 있는 제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게 그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이 전원부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구동부, 센서, 뭐 LED 모듈, 그다음 모터 이렇게 그 구동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센서의 종류에는 소리 센서, 적외선 센서, 뭐 절대거리 센서, 뭐 초음파 센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 센서, 그리고 컬러 센서, 그 다음에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자석 센서, 동작 감지 센서,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같이 잴 수 있는 온습도 센서, 이렇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그 10가지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리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 센서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크가 있겠죠. 마이크. 이 마이크는 뭐죠? 마이크는 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마이크죠. 이 소리는 우리가 이 마이크에 그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박수 소리,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소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공기를 흔들게 돼요. 그럼 이 공기의 흔들림이 이 마이크 안에 들어있는 그 진동판과 이 코일을 떨리게 하는데요. 이 코일이 떨릴 때 이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컴퓨터나 로봇의 제어기 등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이크, 이 소리 센서가 활용된 로봇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개 로봇으로 이 소리 센서가 있는 물개 로봇으로 우리 로봇이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물개 로봇 안에는 이 마이크 센서, 즉 소리 센서가 있어서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개는 박수 치는 소리의 개수를 인지하고 있다가 똑같이 따라서 박수를 치는 로봇입니다. 한번 쳐볼까요? 네. 3번 박수 소리에 맞춰서 이 물개가 3번 박수를 따라했죠. 이번엔 2번 박수 소리를 쳐볼까요? 네, 아주 잘 박수 소리를 듣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박수를 치게 되면 이 박수 소리가 앞으로 이제 그 소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기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흔들림이 이 마이크 안에 들어있는 그 진동판하고 이 코일을 떨리게 하고요. 이 떨릴 때 전기 신호가 생기는데 이 전기 신호를 이 물개 로봇 안에 있는 이 제어기 안에 있는 그 소리 센서에 의해서 인지를 해서 이 로봇이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 박수 소리를 따라하는 우리 물개 로봇 아주 재밌게 잘 봤죠. 이렇게 방금 본 영상처럼 이 물개 로봇은 이 박수 소리, 즉 이 박수 소리를 침으로써 이 소리가 그 진동판하고 코일하고 이렇게 닿아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물개 로봇은 이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적외선은 우리 많이 들어봤나요? 적외선, 또 자외선, 적외선과 자외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들어봤나요?
뭐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은 뭐 자외선 차단제도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 적외선과 이 자외선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을 이렇게 보면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 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이 있어요. 이 무지개는 사람 눈에 보이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정확하게 사람 눈에 이 무지개색은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 가능할 가, 보일시. 그래서 보이는 광선.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무지개의 이 빨간색 바깥쪽,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의 바깥쪽은 사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적외선이 무슨 뜻이냐면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고요. 자외선은 이 보라색 바깥쪽, 그래서 자외선인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아시겠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의 차이. 그러면 우리 이 자외선은 이 아주 파장이 짧고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생물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보면 그릇이나 이 컵들을 살균해주는 자외선 살균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아주 작은 미생물들도 살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칫솔 살균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살균기에는 자외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외선은 그 파장이 짧지만 에너지량이 많아서 그 작은 그 미생물들까지도 이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주 햇빛이 강한 자외선이 강할 때는 어때요? 피부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그 화장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량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이 적외선은 파장이 아주 길어요. 그리고 에너지량은 적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로봇의 눈, 그쵸? 로봇의 눈에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봇의 눈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 있죠? 텔레비전 리모컨에도 이 적외선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로봇의 눈에도 적외선이 사용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로봇은 적외선으로 앞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적외선 센서는 발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적외선을 발사하는 발광부고요. 하나는 적외선을 받아들이는 수광부가 있어요. 우리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박쥐를 한번 볼까요? 이 박쥐는 이 어두운 동굴에서도 어떻게 앞을 볼까요? 초음파죠. 이 박쥐의 초음파를 발산을 해서 동굴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거를 감지를 해서 앞에 벽이 있구나 해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봇의 적외선 센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적외선 센서의 발광부에서 적외선을 발사를 해서 상대 물체에 반사되는 적외선을 이 수광부에서 감지를 해서 앞에 이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광부에서 내보내는 적외선을 물체가 반사해서 그 값을 수광부에서 인식하는 센서를 바로 적외선 센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적외선 센서와 이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센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초음파 센서는 색상, 빛과 관계없이 거리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는 절대거리 센서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반해 이 적외선 센서는 이 색상,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검정색을 잘 보질 못해요. 왜?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나요? 반사하나요?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 적외선 센서는 그 하얀색은 잘 볼 수 있지만 검정색은 보질 못해요. 그렇지만 이 초음파 센서는 색상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거리에 반응하는 거리 센서예요. 그러면 적외선 센서가 좋은 센서일까요? 아니면 초음파 센서가 좋은 센서일까요? 어떨까요? 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로봇에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 로봇에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예를 들어 볼까요? 로봇 청소기에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될까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야 될까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벽이 검정색이라면 적외선 센서를 사용했다면 검정색 벽은 이 로봇 청소기가 앞을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검정색 벽은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색상의 벽이든 감지를 해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어떨 때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냐면 자, 그 우리 라인 트레이서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 라인 트레이서는 검정색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인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라인 트레이서를 그 작동을 시켜서 이 검정 라인을 따라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라인 트레이서는 그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바닥에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해서 이제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로봇의 바닥을 보면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밝은색 센서가 있는 그 발광부가 있고요. 양쪽에 그 어두운 색의 수광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발광부에서는 적외선을 계속 발광을 하고 있고요. 이 수광부에서 이 흰색이나 검정색을 인지를 해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로봇이 이 라인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이 양쪽에 왼쪽 적외선 센서와 오른쪽 적외선 센서 수광부가 양쪽이 흰색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직진을 하게 프로그램되어 있고요. 그러면 직진을 하다가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이 상황에서는 왼쪽 적외선 수광부는 검정색을 인지하고 있고 오른쪽 적외선 센서 수광부는 흰색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로봇이 회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회전을 하겠죠. 좌회전. 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왼쪽 수광부, 오른쪽 수광부가 다 흰색을 감지하고 있죠. 이럴 땐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어떤 상황이 됐나요? 왼쪽 수광부는 다시 검정색을 보고 있고 오른쪽 수광부는 흰색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좌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와 같이 왼쪽 오른쪽이 모두 흰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땐 다시 직진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왼쪽만 검정색을 인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좌회전을 합니다. 다시 직진. 다시 좌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라인 트레이서가 검정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로봇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흰색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은 어떤가요? 아까와 반대로 왼쪽 적외선 센서가 흰색을 감지하고 있고 오른쪽 적외선 센서가 검정색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직진하겠죠.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라인 트레이서가 이 검정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한번 직접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 트레이서가 아주 잘 검정 라인을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적외선 센서는 아까 그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사를 하지 않고 빛을 흡수하는 검정색을 인지했을 때는 이 로봇은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정색이 있는 장애물을 이 전갈 로봇 앞에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대었을 때는 공격을 하는데요. 자, 검정을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전갈 로봇은 적외선 센서를 앞에 있기 때문에 검정색 장애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적외선 센서는 그 빛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검정색 장애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로봇 청소기와 같은 그 로봇에는 적외선 센서가 아닌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야 검정색 벽을 만나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로봇에 맞게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될지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라인 트레이서가 검정색 라인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라인 트레이서는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를 사용을 해요. 이처럼 적외선 센서나 초음파 센서가 그 로봇의 눈이지만 그때 그 필요에 의해서 적외선 센서나 초음파 센서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접촉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촉 센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모터가 작동되는 것을 영상을 봤는데요. 이 센서를 접촉 센서라고 그래요. 이 접촉 센서는 이 눌려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이 감압식이 있고요. 이 정전기의 양을 측정하는 정전식이 있어요. 이때 그 로봇의 접촉 센서는 이 감압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딸깍 눌릴 때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접촉 센서가 사용된 로봇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퍼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범퍼카에는 앞에 터치 센서가 있고요. 뒤쪽에도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퍼카가 앞으로 직진을 하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나서 이 감압식 터치 센서에 터치가 되면 이 눌려지게 되면 이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도 터치 센서가 있어서 뒤쪽에 장애물을 만나서 그 감압식 터치 센서가 눌려지게 되면 또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앞쪽에 있는 터치 센서가 닿게 되면 후진을 하고요.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있는 터치 센서가 신호를 받게 되면 다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범퍼카 있잖아요. 범퍼카. 네, 앞에 부딪히면 뒤로 가고. 그래서 이 로봇의 앞에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앞에 접촉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눌리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접촉 센서가 사용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컬러 센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식물 있죠. 식물. 우리 식물은 왜 녹색을 띨까요? 모든 사물이 다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을 모든 사물이 다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 물체에 반사된 그 빛의 종류와 이 양의 차이입니다. 이 반사된 빛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이 무궁무진한 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컬러 센서를 사용한 이 로봇의 깃발 올리기 로봇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컬러 센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이 색상별로 깃발을 들어올리는 로봇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의 컬러 센서는 지금 이 검정색 이 센서가 컬러 센서이고요. 지금 현재 흰색 깃발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컬러 센서가 이 흰색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흰색 깃발이 올라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색 깃발이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색 깃발을 한번 이 컬러 센서에 반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검정색을 반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이번엔 주황색, 네, 노란색, 네. 어떤가요? 로봇이 색상을 아주 잘 구분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 컬러 이 색상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 짤 수 있겠죠? 네, 아주 로봇이 이 컬러 깃발에 따라서 아주 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도 센서, 그 CDS라고도 하죠. 이 황화 카드뮴이라는 건데요. 이 조도 센서는 이 저항의 일종이에요. 저항의 일종으로 외부의 어떤 빛의 밝기에 의해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센서예요. 그래서 이 외부의 빛이 강하면 저항값이 낮아지고요. 이 외부의 빛이 약해지면 저항값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럼 이 조도 센서를 활용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저녁에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그 가로등 보셨죠? 가로등은 어떤가요?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불빛이 켜지죠. 이 가로등이 바로 그 조도 센서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봇 중에서도 우리 조도 센서를 활용한 로봇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만든 이 블라인드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방 안에 있을 때 창밖으로 너무 햇빛이 강하게 되면 블라인드를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손으로 직접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고 이 조도 센서를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햇빛이 강해지면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다시 어두워지면 블라인드가 열리고 하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블라인드를 수동으로 한번 열어보고 닫아보고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동을 할 거고요. 이 블라인드 로봇은 이 안에 그 로봇에게 명령을 하는 컨트롤러 제어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인더를 움직이게 하는 서버 모터가 2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지를 하는 이 조도 센서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도 센서에 빛이 많아지면 블라인드가 닫히고 빛이 적어지면 이제 블라인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루투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스마트폰으로 수동 모드로 한번 블라인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블라인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동 모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모드가 되었고요. 한번 이 조도 센서에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손으로 조도 센서에 그 빛을 가렸더니 블라인드가 열렸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조도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서 그 작동을 하도록 해주는 그 센서입니다. 네, 잘 보셨죠? 이 빛의 양에 따라서 로봇이 작동하는 영상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석 센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자석 센서는 이 센서에 이 자석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자석에서 발생되는 그 자력에 의해서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이 자석이 이 센싱 범위에 오게 되면은 이 센서는 온 상태가 됩니다. 다시 멀어지게 되면 이 센서는 오프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센싱 범위에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센서가 온이 되고 다시 멀어지면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침입 감지기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입 감지기에는 자석 센서가 있어서 이 자석 센서에 자석이 접근을 하게 되면 자석에서 발생되는 그 자력에 의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이 자석이 이 자석 센서의 센싱 범위에 오게 되면 센서는 온 상태가 되고요. 다시 자석 센서에서 자석이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침입 감지가 되는 건데요. 한번 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침입 감지기 로봇과 스마트폰으로 페어링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자석을 이 자석 센서에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침입했을 때 창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자석 센서에서 이 자석이 떨어지게 되면 반응을 해서 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자, 다시 경보 취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석 센서를 활용해서 그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 침입 감지기죠. 그래서 그 자석 센서가 있어서 자석이 분리가 되면 막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침입 감지기 영상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동작 감지 센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 감지 센서는 이 순간적으로 물체가 초속 20cm에서 2m로 움직이게 되면 감지권 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센서예요. 그래서 이 동작 센서 앞에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가게 되면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동작 감지 센서가 주변에 활용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런 그 시내에 있는 그 매장에 가보면 문이 열려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감지해서 멜로디가 울리죠. 예, 그런 동작 감지 센서를 이용한 이 장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로봇에도 동작 감지 센서가 활용된 로봇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은 동작 감지 센서를 활용한 그 로봇인데요. 이 동작 감지 센서에 움직임이 있으면 이 차단기가 올라가는 로봇입니다. 이 동작 감지 센서는 그 적외선 센서와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적외선 센서는 어떤 장애물이 가까이 갔을 때 이 장애물이 있는 동안 계속 감지를 하지만 이 동작 감지 센서는 어떤 장애물이 움직여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단기가 계속 올려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움직임이 있으면 됩니다. 자,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정지해 있죠. 계속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이 움직임을 정지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장애물이 감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는 내려가죠. 꼭 이 그 동작 감지 센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손을 떼는 순간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작동을 했죠. 네, 이렇게 이 동작 감지 센서는 어떤 사물이 그 움직임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 센서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그럼 이번에는 온습도 센서와 온도 센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온습도 센서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고요. 이 온도 센서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로봇에 대한 정의에서 로봇은 센서가 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 봤어요. 선풍기를 로봇으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선풍기에 온도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앞에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선풍기가 작동되는 게 만들면 이 로봇 선풍기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온도 센서, 그죠? 이 온도 센서와 온습도 센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활용된 로봇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화분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서가 온습도 센서입니다. 온습도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와 습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습도 센서를 이 가상의 화분에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습도 센서를 화분에 꽂아 둔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였는데요. 이 화분 안에 있는 이 흙에 있는 습도와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 로봇의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일정 온도나 일정 습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서버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서 이 컵을 기울여서 이 물을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습도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로봇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오늘 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곳을 사람 대신 갈 수 있는 재난 구조형 로봇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밌는 수업을 하도록 열심히 우리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